안녕하세요, 뜬구름 소년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영상을 켜게 된 이유가 일단 드디어 기변을 했습니다. 기변. 박스를 오픈을 했어요. 기변을 한 모델은 21년식 R1250 GS 어드벤처 기변을 했고요. 제가 이전에 타던 바이크가 바로 이제 직전, 그러니까는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까지 타던 바이크가, 그러니까 16년식을 제가 2만 킬로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롱텀으로 장기간 소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롱텀 오너의 입장에서 1250 GS 어드벤처는 어떻게 바뀌었나, 아니면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될 만큼 바뀌었는지, 한 2년 동안 소유를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몸이 기억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엔진이 1200GS, 그러니까 R1200 엔진에서 R1250으로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저는 이제 16년식 타다가 지금 이제 21년식 타니까 이 엔진을 완전히 다른 엔진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들, 뭐 토크가 뭐 몇 RPM에서 뭐 얼마나 올랐고 뭐 어떻고 저떻고, 수치, 그러니까 그 숫자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감이 잘 오십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졌으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가 몸이, 그러니까 예전 거랑 지금 거랑 비교해서 이 정도 수치를 얘기하는 거면 이 정도 바뀐 건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에 그 바이크에 비해서 이 정도로 체감이 될 만큼 바뀌었다, 내가 이만큼 체감이 된다, 아니면 어떤 건 체감이 안 된다, 이런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엔진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1250으로 바뀌면서 배기량이 80 몇 cc가 늘어, 84cc인가? 80 몇 cc가 늘었죠. 그 1200 엔진이 원래는 1200cc가 아니었던 거죠. 1170cc에서 그 다음에 지금 1250이 1254cc인가? 뭐 아무튼 1250cc가 넘어요, 조금.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되고, 배기량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프트 캠 기술이 적용이 된 거죠. 시프트 캠. 우선 그 시프트 캠이 뭐냐, 뭐 배기량이 늘어난 건 알겠고, 시프트 캠을 제가 사실은 뭐 기계를 잘 모르니까, 기알못이니까 시프트 캠이 뭐냐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그 가변 밸브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밸브가 그 흡기 밸브를 쉽게 얘기하면 이 스로틀의 개방 정도에 따라서, 스로틀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그 엔진 그 실린더 헤드 안쪽에 있는 그 흡기 밸브를 열고 닫아주는 캠축이죠. 캠축이 그 회전을 하면서, 캠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흡기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속 영역에서 토크, 그러니까 힘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힘이겠죠. 엔진의 힘이, 토크가 한 14%? 하여튼 17%? 14%인가 17%인가? 하여튼 10몇 프로가 증가가 했다고 하고, 저속뿐만 아니고 이 고속 영역대, 고 RPM 영역대에서도 토크가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그 시스템 덕분에. 아무튼 그 좀 더 효율적으로 엔진이 구동하게끔
된 거죠.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로 인한 체감, 뭐 얼마나 바뀐 것 같냐, 뭐 1200 GS에 비해서, 그러니까 R1200 엔진에 비해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출발할 때 R16년식 탈 때 출발할 때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4단 5단으로 가고 있다가 앞에 뭐 장애물이나 뭐가 있어서 브레이킹을 해서 속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어 변속을 늦게 한다든지 기어 변속을 하지 않고 바로 악셀을 당기면 이 차체가 드드드 힘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막 떨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줄었다 그렇게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힘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좀 더 힘을 느껴요. 예전에 보다는 이 저속에서 스로틀을 통한 이 컨트롤이 조금 더 쉬워졌구나, 좀 더 세밀하게 반응을 한다 바이크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시프트 캠이 적용되고 배기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시려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확실히 1200보다는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가변 밸브 시스템이 터질 만큼 악셀을 당겨 보질 못했어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길들이기 중이라 아직까지는 1000km가 아직 넘지 않아서 마음껏 당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RPM 이상을 당기면 이렇게 뭐 소리가 배기음이 좀 막 바뀌면서 뭐 혼다의 어떤 VTEC 엔진 같은 느낌은 아니더라도 뭐 비슷하게 뭐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직 제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고, 조금 더 이렇게 타보고 나서 그때 이제 체감이 되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컨텐츠나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때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연비가 지금 예전에 지금 제가 바이크를 관리하던 어플이 있었는데 그 어플에서 예전 바이크를 판매를 하면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평균 연비, 풀 투 풀의 실 연비가 얼마였는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16km 정도였어요. 16km. 평균 한 16km 정도. 뭐 멀리 장거리 투어도 가고 시내 주행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실생활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타는 것처럼 타면 한 16km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거는 보면은 16.9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RPM을 막 높게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주행이 아니라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연비가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배기량이 늘어났음에도 연비가 비슷하다고 하면 뭐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서스펜션, 이 GS나 GS 어드벤처나 어쨌든 GS를 선택하시는 분들, 그 중에 엄청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서스펜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얼마나 좋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시승기 GS, 특히 GS 시승기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승차감이 구름 위에 떠가는 승차감이다. 뭐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좋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뭐 구름 위에 떠가,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저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고급 세단에 특히 일본 아니면 현대, 일본 차나 현대차의 그런 서스펜션 특성, 안락함, 그렇죠? 안락함, 편안함, 안락하고 편안함,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또 어느 정도 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 2년 동안 이렇게 투어도 다니고 뭐 많이 다녔을 거잖아요. 2만 킬로 정도 탔으면 뭐 탈 만큼 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니면 200km, 300km? 200km, 300km는 사실 GS 저기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는 투어가 아닙니다. 투어가 아니에요. 투어가 아니고 마실이에요, 마실. 200km, 300km는 200km, 300km는 마실이죠. 강원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도로 구분기를 강원도 일주를 하면은 한 560km, 550km, 60km 정도 되더라고요. 저기 제가 있는 데서 저기 제천, 평창 뭐 이렇게 해서 동해, 그다음에 강릉으로 해서 이제 쭉 돌아오는 길로 이렇게 가면 한 56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타고 왔어요. 한 8시간, 9시간 탑니다. 그 정도. 8시간, 9시간, 한 560km 그 강원도 이렇게 구분 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집에 복귀해서 남은 시간에 스케줄이 있다면 소화 가능합니다. 그만큼 편해요. 이 자세만, 자기한테 맞는 자세만 잘 세팅이 된다면 엄청 편안한 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아픈 거 뭐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F800R, K1300R 뭐 이런 거 탈 때 1시간 반 가면 엉덩이 죽습니다. 진짜 죽음이에요, 죽음. 엉덩이 아파서. 근데 GS는 2시간 반,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은 한 2시간 이상 그냥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심한 피로감은 없어요. 그만큼 편합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이 도로의 그 어떤 요철 이런 거를 엄청 잘 걸러줍니다. 엉덩이 위로 안 올라오게끔. 뭐 자잘한 요철 같은 거, 그런 거는 물론 느낌은 나긴 하는데 별로 영향을 주질 않아요. 제 엉덩이가 아주 고마워할 겁니다. 웬만한 요철에는 끄덕 뭐 별 느낌이 없다, 아니면 엄청 안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엄청 안정적입니다. 웬만한 요철에 그립을 잃는다거나 뭐 접지를 잃는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사실.
F800R하고는 급이 다르지만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도로에 요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회를 한다던가 약간 뭐 바이크가 기울었다. 근데 재주가 없으면 이 타이어가 탑니다. 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탁탁탁탁탁탁 이런 놓으면은 타이어가 완벽하게 접지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씩 튀어서 옆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식은땀이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투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제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 뒤에서 보니까 타이어는 막 이렇게 막 응? 타이어가 움직이는 게 사실은 서스펜션, 그러니까 서스펜션은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엉덩이 위로 사람은, 라이더는 그냥 쭉 제갈길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서스펜션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아니면 서스펜션이 되게 좋다. 물론 타 브랜드 보다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비교를, 사실은 제가 비교를 해보지도 못했고, 제가 일단은 제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뭐 멀티스타라든지 KTM이라든지 이 서스펜션 버튼을 눌러서 주행 중에도 댐핑이나 이 장력 조절은 가능합니다. 지금 로드에서 다이나믹으로 바꿨거든요. 턱을 넘을 때 확실히 충격이 많이 전해지고 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바로바로 반응성이 좋네요. 바로바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로드로 바꾸면 쑥 부드럽게 넘어가요. 방지턱 무시하고 뭐 씹어먹고 달린다, 물론 과장이 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편하게 갈 수 있다. 스트레스 없이.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리뷰를 시승기 이제 GS R1200 GS 어드벤처 시승기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러더래요. 주변 분들이, 아니 우리나라에 도대체 뭘 그런 서스펜션이 좋다 하는데 뭔 그런 서스펜션 써먹을 때가 있다고 그거를 타느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타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각이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뭐 턱의 방지턱이라든지 뭐 요철이라든지 지방에 도로 좋은 곳도 많지만 뭐 아닌 곳도 많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항상 조건이 좋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죠. 자기 만족. 그리고 브레이크. 앞 캘리퍼는 브렘보가 아니에요. 앞 캘리퍼에는 BMW라고 양각이 되어 있고, 뒷 캘리퍼는 그대로 브렘보로 양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 브레이크 캘리퍼는 그 미국의 헤이즈라는 회사의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데,
제동력에 있어서는 글쎄요. 제동력에 있어서는 물론 무슨 어떤 제동 거리를 측정을 해서 뭐 이렇게 제동력을 비교를 해본 건 아니지만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사실 솔직히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급브레이킹을 해도 오히려 예전에도 이렇게 잘 잡혔었나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담력이 브레이크 이 레버의 담력이 좀 바뀐 것 같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리뷰를 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브레이킹 성능도 그러니까 잘 잡힙니다. 좌우지간. 예를 들어서 잘 잡힙니다. 잘 서요. 오히려 지금 풀 브레이킹을 안 했어요. 근데도 만족할 만큼 서줍니다. 불만 없습니다. 저는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손가락만 딱 걸쳐도 브레이크가 먹어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브레이크가 훅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되려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당기면서 바로 브레이킹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살짝, 그렇죠? 처음에 어느 포인트까지 처음에 브레이킹을 시작해가지고 레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당겨 올 때까지는 강한 브레이킹은 걸리지 않네요. 그러네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정 어느 정도의 그 포인트를 지나면 잘 잡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에 그 R1200GS 어드벤처 탈 때의 그 느낌하고는 다르지만 적응하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정도? 어쨌든 브레이크 캘리퍼가 브렘보에서 뭐 헤이즈라는 뭐 이런 걸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그게 걱정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는 정도.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힐 스타트 컨트롤 프로가 적용이 됐어요. 이게 20년씩 그러니까 1250GS로 바뀌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21년식부터 적용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힐 스타트 컨트롤 프로가 이제 적용이 돼서 예전에 제가 타던 그 16년식 R1200GS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기능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놨었어요. 할 수 있게끔 해놨었는데 사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불편해가지고.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은 그 이질감이 엄청 많이 느껴져가지고 사용을 안 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언덕이나 어찌됐건 간에 힐스타트 그 컨트롤을 이제 기능을 켰어요. 그러면 출발을 할 때 이제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끔 이제 하려면 이렇게 이제 여기 힐스타트 컨트롤이 잡혀 있는, 브레이크가 꽉 잡혀 있잖아요. 꽉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이상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쓰던 RPM이나 그 뭐 반클러치보다 좀 더 사용을 해서 출발을 해야지 그게 이제 풀어지고 하더라고요. 출발이 잘 뭐 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가 못했다, 그 느낌이 조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어떤 분들은 시동도 많이 꺼트려 먹고, 그래서 뭐 제궁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런지 이거는 그냥 언덕길에서 서 있을 때 그냥 수동으로 힐스타트 컨트롤을 작동시키고 출발할 때는 다시 수동으로 끄고 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힐스타트 컨트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서서 딱 그 기능을 실행을 시키고 그냥 평소처럼 출발을 하면 스무스하게 그냥 아무런 저항감이나 아무런 이질감이 없이 그냥 출발이 됩니다.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1200GS랑 비교해서 또 바뀐 것이 휠 베이스가 조금 늘어났어요. 1200GS가 1507이었나? 1507mm인가. 그런데 1250으로 바뀌면서 1525인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인한 체감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졌는지. 뭐 직진 안정성이 늘어났다? 아니면 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매뉴얼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악셀이 틀어질 경우에 그 악셀을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꾹 움켜 잡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잡는데 악셀이 같이 당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깊이는 없었지만 뭐 기능이나 조금씩 뭐 바뀐 부분, 그리고 제가 전에 타던 바이크랑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주관적인 면에서 어떤 거를 제가 느꼈는지 비교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빠박빠박. 아무튼 기분 좋은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고, 앞으로 이 바이크와 함께 하는 그런 재밌는 영상들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